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요거 이제 국익하고도 일정 부분 연관이 되겠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이번 주에 방한을 하죠. 어쨌든 지금 저희가 한미일 협력 구도는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의 친일 논쟁이 좀 뜨거운 것 같아요. 자, 여권은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독도 지우기, 뉴라이트 등의 친일무리가 횡행하고 있다. 반면에 야권은 독도 미락설 같은 게 시중에 떠도는데, 도대체 현 정부의 대일관이 의심스럽다. 일본에 대해서 지금 경계심이 풀어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먼저 김선수 평론가 얘기해 주시겠어요? 대일관이 의심스러운 게 아니라 사실은 대일관이 완전히 잘못돼 있죠. 김태희 의원은 나는 세상에 살인자 유족들 앞에 우리가 살인자의 마음을 이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돌 안 맞은 사람은 김태우가 유일하다고 봐요. 어떻게 국무위원이 그따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일본에 가서 살면 돼요, 그러면. 일본의 국무위원이 되면 되잖아요.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중일마라고 해가지고 지금 아주 밈이 돼버렸습니다, 김태우가. 그 정도로 끝나지 않죠. 실제로 독도 지우기가 정말 괴담처럼 느껴지십니까? 낡아서 그게 보행에 방해가 돼서 치웠다라고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데, 보행에 방해가 안 되는 곳에 있는 포토존을 왜 치웁니까? 계단 밑에 있는 포토존을 치워요. 그리고 성남시에 독도 전경의 파노라마로 실시간 생중계되는 그 영상을 왜 치웁니까? 그걸 왜 끊어요? 뽑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사실은 시정 활동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거를 뺐다? 시정이 어떤 걸 홍보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러니까 그것이 설사 그냥 오해라고 하더라도 오얏 나무 밑에서는 가끔은 고쳐내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독도 방어훈련 배 5척으로 했다는 게 입증이 됐잖아요. 배 5척만으로 하는 방어훈련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서포트를 해야 되는 헬기나 항공기, 그리고 실제로 섬에 대한 탈환을 갖다가 해야 되는 육군 지상병력, 그렇게 같이 묶어서 방어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방어훈련에 관련된 자료들 달라는데 제대로 공개도 못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무슨 괴담이다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그거 자체가 불합리다라고 생각합니다. 군사훈련과 관련된 이 작전을 공개하라는 건요. 무슨 그걸 이게 공개하라는 말이 겁니까? 안 되는 거고. 네. 또 하나, 지금 이 친일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씌우고 있는 프레임은 전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이죠. 유럽에서 독일이 프랑스 등 일부 국가들을 점령했을 당시 기간은 한 5년 정도거든요. 근데 이 친일 관련해서 우리 강제 일본의 점령과 관련해서는 45년 이상, 거의 50년이 되는 아주 장기간에 걸친 식민지화였거든요. 그 당시에 교육받았던 사람들이라든가 그 당시에 태어나서 이제 50주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을까라는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리고 또 지금 일본과의 우리 협력을 통한 이제 국제 외교 무대에서 우리의 영향력 확대, 이런 부분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과거에 집착해서 미래를 망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 친일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카메라는 다 소니 쓰고 말이죠. 일본 물건에 아주 집착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요. 또 반미하는 놈들 보면은 다 또 미국에다가 유학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협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다만 독도와 관련해서는 이건 우리 땅이죠. 이거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우리 국민들에게 각인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너무나 분명하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협력과 우리 것을 지키는 건 전혀 다른 부분이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되, 다만 무슨 조형물이 하나 없어졌다 뭐 했다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너 친일파지 이렇게 몰아붙이는 자체가 수준 떨어지는 일이고, 이걸 통해서
반의를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어떤 정치인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행태들은 저는 좀 자제돼야 된다. 독도를 지키고 독도에 대한 앞으로 우리 좀 더 많은 우리 그 주변 해역까지 포함한 영유권을 우리가 사수하기 위해서는 한일 어업 협정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한일 어업 협정 누가 저 따위로 만들어 놨습니까? 결국 당시 김대중 정부가 일본에 굴욕하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우리 땅을 뺏긴 거죠. 결국은. 우리의 해역을 뺏겼다는 건 결국 우리 땅을 뺏겼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부터 반성하고 야 이거 여야가 우리가 다 반성할 부분이 있구나. 힘을 합쳐서 어떻게든 잘못된 조약이나 협력들은 다 바꿔보자. 이런 부분으로 가야지 지금 무슨 조형물 하나 갖고선 뭐 난리치고 뭐 그것 때문에 어떤 정치인을 공격해야 된다. 이런 수준 낮은 논쟁이 우리 대한민국을 멍들게 한다. 예. 김성수 평론가 진짜 그 우리 한일 어업권 그 협정 때 네. 일정 부분 우리가 일본한테 양보한 측면도 있잖아요. 네, 저 반대했습니다. 불가피한 면도 있었겠지만은 예. 어떤 지점에서 반대를 했습니까 당시? 실제로 이거는 단지 일정한 상업적인 어떤 양보뿐만이 아니라 네. 실제로 영토 문제까지 논란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독도 밑에 또 엄청난 그렇죠. 저 메탄가스나 그런 것들이 매장돼 있잖아요. 근데 그죠? 그때 당시에 그걸 김대중 정부다 굳이 그렇게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만 그때 사실은 DJP 연합이었잖아요. 소문난 친일파였던 JP가 강력하게 역할을 해서 그런 합의가 나왔다는 사실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이거 재밌습니다. 네. 그 JP도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둘 다 나쁜 거죠. 네. 뭐 어쨌든 국익 차원에서는 특히 영토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여야 상관없이 우리 거는 반드시 지켜야 될 것 같고요. 독도 회담은 좀 하루빨리 좀 이제 더 이상 이제 정치권 논쟁에서 좀 사라졌으면 조금 좋겠어요. 더 부연을 드리면 예, 말씀하시죠. 독도도 우리 땅이지만 네. 북한 땅도 우리 땅입니다. 네. 빨리 우리가 수복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말이죠. 수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점령을 북한에 당하는 게 아닌가 걱정될 정도로 정체성이 모호하다. 네. 그 부분도 좀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야 돼. 북한도 우리 땅입니다. 저도 수복을 하고 싶어요. 제 소원이 우리 아들 손잡고 백두산에 육로로 가는 거거든요. 남한 주도의 통일을 원하시는 남한 주도의 거죠? 통일이 됐으면 당연하죠. 좋겠어요. 네. 그렇지만 수복이라고 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서로 이렇게 그라데이션처럼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무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쪽이 우리랑 경제적으로 협력만 하기 시작하면 끝납니다. 이미 초코파이에 그냥 거의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아직 북한에 있잖아요. 초코파이 더 많이 들어가게 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 걸 함께 협력하면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사실은 말씀하셨으니까 핵 문제에 너무 집착을 하니까 어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그래서 그리고 이번에 저는 무엇보다도요. 네. 뭐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국민을 배골게 하고 배굶게 하고 그리고 아사가 상황이 난다. 그거는 엄청난 죄악이에요. 예, 네, 그래서 그 지점에서만큼은 그 여야를 넘나들고 그럼요. 여야를 넘어서서 정말 북한한테 우리가 할 얘기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네, 북한 119 정권. 안에서 사람 죽게 만드는 것도 국민한테는 엄청난 죄악이기 때문에 네. 여야를 넘나들어서 그런 문제는 화끈하게 지적을 해야 된다.